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공부머리 독서법 책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머리 독서법 읽어는 보지 못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제목은 한번 좀 다 들어보셨죠? 근 몇 년간 나온 책들 중에서는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입니다. 이 공부머리 독서법은 기본적으로 문해력, 그러니까 언어 능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의 공부머리 기르고 아이의 문해력, 언어 능력 기를 수 있는지 오늘 내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녀교육서들 아래 설명 누르면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공부머리 독서법 1부의 1장과 2장을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요, 초등 우등생 90%는 왜 몰락하는가입니다. 초등학교 때 우등생인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진다. 중학교 가면 또 떨어지고 고등학교 가면 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갔는데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체 중학생의 한 70% 이상은, 최소한 70% 이상은 중학교 교과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만한 힘이 없다라고 하시고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듣는 공부를 주로 하는 것이 문제다. 듣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없고 교과서를 읽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공부가 통하는 초등학교 때는 중상위권을 유지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가면 점점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부 2장에서는요, 언어 능력이 성적을 결정한다라는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초등학교 때 점수는 별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동의하는 바인데요. 초등학교 공부는 너무 그 깊이가 얕아서 대충 정답 몇 개 외우면 얼마든지 상위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점수를 잘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점수 보고 아이의 실력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점수는 별 의미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점수보다 언어 능력이다. 언어 능력을 키웠을 때 그 언어 능력으로 교과서를 읽고 또 그 언어 능력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성적이 오르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언어 능력이 공부머리가 되는데 이 공부머리를 키우는 것 바로 독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네요. 공부머리 독서법 1부의 3장과 4장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요, 이야기책은 어떻게 성적을 올리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독서 교육의 중심은 지식이 아닌 재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문학책 읽어서 뭐하나, 정보도서 읽어서 지식이나 많이 쌓아야지 라고 하시는데요. 정보책을 재미있게 읽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보책을 자꾸 강요하면 책을 싫어하게 될 수가 있고 책으로 잘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미있게 읽어야 되는데 재미있게 읽으려면 문학이 더 좋다. 그런 말씀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주에 한 권만 읽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들에게 한 주에 한 권 읽게 했더니 제대로 읽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학원 숙제 공부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좀 줄여서 2주에 한 권만 읽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언어 능력 충분히 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중등 3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가진 아이가 한 10개월 정도만 2주에 한 권씩 읽으면 고3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출 수 있으니까 재밌는 책만 꾸준히 읽어라 라는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책이 수학 성적도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야기책을 읽는 것은 머릿속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무슨 집일까요? 네, 지식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이야기책을 잘 이해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앞과 뒤를 이렇게 쭉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를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듯이 어떤 3차원의 어떤 구성을 하거든요. 지식체를.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공부한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4장에서는요. 이야기책도 싫다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아이가 책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어휘력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글이라는 것이 어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휘력만 알면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휘력이라는 것이 있고 내용 이해력이라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이 내용 이해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의 이제 차기작 문해력에 관련된 책에도 실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영상으로도 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공부머리 독서법에서는 글 읽기 훈련이 너무 안 된 아이들은 책을 보면 머리가 멈춘다, 사고가 멈추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읽기 열등 상태, 읽기 훈련이 잘 안 돼서 읽는 것이 사실은 글자 읽으면 생각이 머리로 들어온 게 아니고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4개의 단계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멈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3분의 1 독서를 답으로 제안하고 계십니다. 3분의 1 독서가 뭐냐면 책 한 권에 한 3분의 1 정도만 매일 읽어주라 라는 말씀이시고요. 3분의 1 정도만 읽어주시면 그 뒷부분이 궁금해서 아이들이 읽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림책을 읽어주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좀 죽을 책을 읽어주신다면 부모님이 다 읽어주기 힘드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까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5분이나 10분 정도 앞부분 좀 읽어주고 책을 주면 보통 아이가 궁금해서 스스로 읽는 경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네요. 공부머리 독서법 1부 5장과 6장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요, 책과 담 쌓은 초등 고학년과 청소년 돌파구를 찾아라 라는 주제입니다. 고학년과 청소년의 읽기 열등 상태 개선 방법을 2가지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레벨 독서, 자기 언어 수준에 맞는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중학교 수준이더라도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면 저학년 그림책까지도 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 도서, 자기 연령 수준에 맞는 책을 구해서 되풀이해서 읽어라.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면 중학생인데 중학생 책을 못 읽어요. 그럼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내려가라는 레벨 독서.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책조차도 여러 번 읽으면서 반복해서 계속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야기 구조를 내면화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승전결 이런 것들이 있죠. 이야기를 기승전결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읽기 열등 상태의 아이들은. 하지만 반복 독서로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내면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제가 영어 ORT에서 13회독, 44회독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반복 독서에 관한 이야기죠. 반복 독서의 장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의 영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6장에서는 독서형 인재가 되는 첫걸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문자 교육이 너무 빠르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8세 이하 아이에게 문자 교육을 하는 건 불법이다. 왜냐하면 아이의 뇌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뇌과학 이야기를 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뇌에는 마이엘린이라고 해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덮어쓰는 피복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글자를 배우면 뇌 속에서 누전이 일어나면서 뇌에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억지로 글자 교육 어린 시절에 5살, 6살 때 하는 거 아이의 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의 뇌를 망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아주 좋은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7세 이전의 아이에게 한글 교육하는 거 조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조립이 안 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눈앞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해서 출발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 제때가 돼서 해야 되고요. 대신에 그림책 읽어주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공부머리 독서법 7장과 8장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무엇이 우리 아이의 읽기 독립을 가로막는가 라는 주제인데요. 읽기 독립을 망치는 최악의 적으로 게임, 전집, 학습 만화, 속독, 사교육, 스마트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동의하는데요. 학습 만화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사실은 만화책을 보더라도 문해력이 충분히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만화를 읽는 아이들 중에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이 있는 거지 학습 만화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습 만화로 효과를 본 아이들도 많고요. 그래서 학습 만화는 그림책과 줄글책을 넘어서는 훌륭한 가교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읽히라라고 권장드리고요. 저 역시 저희 아이에게 잘 읽히고 있습니다. 배경 지식도 늘어나고 좋으니까요.
걱정 말고 읽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 만화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 차기 문해력에 관한 도서에 또 실을 예정이고요. 영상으로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독립으로 가는 두 단계를 설명하셨는데요. 1단계는 쉬운 책을 많이 읽어라. 2단계는 스스로 책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8장에서는요. 툭하면 바뀌는 입시제도 흔들리지 않는 대처법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공부머리 독서법으로 하나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 수능 성적을 끌어올리는 고등학생 훈련법입니다. 수능 국어 영역 기출 문제를 풀고 채점한 후에 약한 부분, 예를 들어서 대화문이냐, 논설문이냐, 설명문이냐, 소설이냐, 시냐, 그것을 찾아서 많이 틀린 영역의 문제를 3번씩 베껴 써라. 그 다음에 다른 연도 수능 국어 영역의 공부를 또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공부머리 독서법 마지막은요. 2부의 1장, 2장, 3장까지 한 번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1장에서는요. 지식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것에 왜라고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교과서는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도구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지식은 원인과 결과가 쌍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 그 자체를 배워서는 안 되고 지식이 왜 그런지, 그래서 이걸로 뭐가 나오는지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들 제가 이제 초등 6년 공부 하루토록 완성하라 이 책에 많이 담아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한 지식도서를 많이 읽는 다독가는 강제로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부 2장은요. 지식도서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깝다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호기심하고 학습은 정반대의 메커니즘이다. 호기심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고 학습은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세상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가질 수만은 없으니까 호기심을 기본적으로 가지되 또 당연히 학습도 일어나야 되겠죠. 다만 이 둘이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독서 편식. 저는 이제 좁은 독서라고 하는데요. 좁은 독서는 많은 부모님이 걱정하시지만 실은 좋은 거다. 독서 편식 못하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2부 3장에서는요. 단기간에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슬로우 리딩, 반복 독서, 필사, 초록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슬로우 리딩은 굉장히 천천히 읽는 방법이죠. 천천히라는 게 글자를 천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은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글을 쓰든 체험을 하든 그렇게 읽기 자체를 느리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반복 독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필사도 아실 거고요. 초록은 읽은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정약용 선생님의 독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부머리 독서법 나눠드렸는데요. 공부머리 독서법의 주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적은 언어 능력으로 결정되는데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독서를 하지 않아서 언어 능력이 낮다. 이런 낮은 언어 능력으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독서를 많이 해라. 특히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2주에 한 권 읽고 자기 수준에 맞게 읽고 천천히 읽고 생각 많이 하면서 읽으면은 아이의 공부머리 길러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공부머리를 기르고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은 사실 2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요, 독립적 읽기라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지도적 읽기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마지막 문해력 책은 공부머리 독서법에서 제안한 이 방법, 그리고 이 방법 이외에 또 하나의 방법, 문해력을 기르는 또 하나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 책도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영상으로도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